안녕하세요. 차이니즈 스토리의 김 기자입니다. 1차전을 역대급 졸전으로 끝낸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월 17일 피파 랭킹 107위의 레바논을 상대로 명예회복을 위한 조별 예선 2차전 경기를 가졌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날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 대표팀이 과연 지난 대회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와 중국의 에이스 우레이가 이번 경기에서 공을 잡고 상대팀 골문으로 슛을 날릴 수 있을지가 아닐까 합니다. 레바논 팀도 중국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이날의 경기는 양팀 모두 다음 라운드를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했던 탓에 양팀 모두 최고의 전력으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우레이는 지난 대회와 다르게 극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시도했고 경기 초반은 중국이 경기를 주도해 풀어나갔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노력에도 패스미스와 레바논의 수비에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그렇다 할 임팩트는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지난 1차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레이 역시 지난 경기와 다르게 공을 잡으며 상대 골문을 위협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슈팅력은 어쩔 수 없어 보였습니다. 전반 중반이 넘어갈수록 레바논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문제였는지 조금씩 수비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막바지에 중국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면서 우레이의 쇄도를 레바논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으로 막아내고 연이은 3번의 중국 공격수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며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이 끝나자 중국 매체들은 이날 주심을 맡고 있는 한국 심판에 대한 기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전반 14분 레바논의 칼릴 카미스 선수가 수비 도중 중국 선수의 얼굴을 발로 찬 파울을 왜 레드카드를 주지 않았냐는 것인데요. 중국 스포츠 전문 매체 지보바에서는 다이 웨이준이 레바논 선수에게 얼굴을 차였다. 하지만 VAR 판독 후 레드카드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한국 주심이 레바논 선수의 과격한 플레이에도 VAR 판독까지 했지만 레드카드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축구팬들은 한국 심판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날 고영진 주심은 대체적으로 관대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국 경기에서 중국 출신 심판 마닝과는 다르게 편파적이지도 않았고 중국 선수가 레바논 선수들에게 공평하게 관대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레전드 순지아이는 이것은 고의적인 파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것은 선수들의 관성으로 충돌이 발생했고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레드카드까지 나갈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중국 축구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여전히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몇 번의 공격 찬스를 만들긴 하지만 주변 선수들의 지원과 고질병과 같은 골 결정력 때문에 여전히 성공적인 공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레바논 역시 1차 경합에서 중국 선수들에게 이기지만 세컨볼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줘 레바논 역시 답답한 전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부족한 골 결정력에 답답해지던 경기가 이어지던 중 후반 64분 우레이 선수가 얼떨결에 상대 골문으로 공을 보냈지만 레바논 선수가 결정적인 선방으로 막아내 레바논은 실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남은 시간 양팀 모두 승점 3점을 향해 치열하게 경기를 치렀지만 두 팀 모두 골 결정력에 큰 문제를 보여 결국 무승부로 휘슬이 울리게 됐습니다. 다소 중국 선수들이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골 결정력을 보면 이날의 무승부는 합당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기가 끝나자 중국 매체들은 빠르게 경기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보바에서는 축구대표팀이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해 승점 2점을 획득하고 A조 2위로 올라갔다라는 제목과 함께 A조 소식을 전했는데요. 중국은 이제 2번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다음 라운드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가 중요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불리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다음 상대가 A조 강자 카타르인 반면 레바논은 A조 최약체로 평가받는 타지키스탄과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중국 매체들은 중국이 카타르에 패배하고 레바논이 타지키스탄에 승리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다음 라운드는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웨이보에서는 축구대표팀은 감독 교체를 정말 고민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아시안컵에서 2번 연속 피파 랭킹이 낮은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한 얀코비치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였는데요. 이번 아시안컵에서 패스와 슈팅도 못하는 중국 축구대표팀의 실력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다음 대회를 위해서라도 감독 교체는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축구팬들은 이번 무승부가 전반전에 한국 심판이 레바논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안 준 것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보바는 0대0, 2게임 연속 동점,
우레이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고 다이 웨이준이 상대팀에게 맞았다라는 제목으로 우레이가 경기 중 여러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고 다이 웨이준은 전반 14분 상대팀에게 얼굴을 가격당했지만 상대 선수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않았다고 전하며 심판에게 책임이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심판은 양팀 모두에게 관대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 축구 팬들은 실망한 이번 경기에 책임질 누군가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또 다시 무승부를 기록한 중국팀, 이번 경기를 지켜본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닝의 옐로카드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한국 심판들은 좀 편파적이었어. 이거 명백하게 레드카드 아니야?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네. 이 심판들의 나라가 전쟁의 불길로 뒤덮였으면 좋겠다. 마닝이 며칠 전 한국에게 옐로카드를 줬는데 이번에는 한국 심판이 일부러 중국을 겨냥한 거야. 중국 슈퍼리그에서 이 파울은 전혀 놀라운 게 아니야. 그래도 이 심판은 1차전 심판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이건 중국에서 아시안컵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AFC의 처벌이야. 한국 심판의 판정은 충분히 정상이야. 한국인들은 매우 보복적이지.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발 라인업은 정말 이해 안 돼. 우레이는 항상 공격수로 나오지만 능력이 없잖아. 이번 대회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성과이고 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성과가 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중국 슈퍼리그 득점왕이라니. 중국 슈퍼리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거야. 우레이를 비난할 수 없을 거야. 비난하고 싶다면 우레이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슈퍼리그를 비난해. 이제 우레이는 쓰레기의 대명사가 됐어. 20년 전에는 월드컵에서 골 넣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20년 후에는 아시안컵에서 골을 넣기 정말 어렵다고 하네. 아시아의 톱클래스에서 아시아의 뱃살로 30년간 추락했어. 우레이는 골대 2m 앞에서도 발을 쓰지 못하는군. 20년 전에는 한국, 일본과 경쟁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생각도 안 나네. 이러면 아시아에서 거의 살아남지 못해. 골을 못 넣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한 번도 실점하지 않은 것은 정말 예상 밖이야. 난 아시안컵에서 오늘 처음 우레이를 봤어. 우레이의 슛을 보면서 호날두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 깨달았어. 누구나 골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레이는 이대로 슈퍼리그로 복귀하면 또 다시 축구왕이 된다는 점이 있어. 아시아 축구는 특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큰 발전을 했어. 하지만 우리 축구대표팀은 진전을 이룬 게 없어. 오히려 퇴보 중이야. 거의 아마추어 팀들이 경기하는 것 같아. 우리 동네 아마추어 선수들로 국가대표 못지않은 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중국 축구는 최소 30년간 희망은 없을 거야. 축구 국가대표팀은 누가 감독하든 똑같겠지. 우레이가 골을 못 넣는다고 감독을 비난할 수 있을까? 이제 중국 축구대표팀은 다음 라운드 진출이 불투명합니다. 중국이 카타르를 이긴다면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능하지만 현재 경기력으로는 아시아 랭킹 4위 카타르를 이기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중국 축구 팬들 역시 카타르를 이기기에는 힘들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아마도 다음 경기가 중국의 마지막 아시안컵 경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